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오늘 설명회는 총 한 6개 파트로 되어 있고요. 앞에 1, 2, 3, 4는 조금 자주 등장하는 질문들 위주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2019년도 이제 합격은 다 발표 났잖아요. 그래서 그 트렌드 한번 분석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올해 준비하는 입시생들은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그렇게 한번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 학점 관련된 질문이 제일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보면은 한번 볼게요. 웨이티드 GPA가 4.15고 unweighted가 3.92면 어떤 서밋하는 게 좋을까요? 만약 unweighted로 서밋한다면 학교에서 주는 GPA는 weighted인데 제가 계산한 unweighted GPA로 넣어도 문제는 없는 건가요? 오케이. 혹시 이 안에 문제점이 뭐가 있나요? 이 안에 되게 심각한 문제점이 있거든요. 이 질문 자체에서 여기 보면은 제가 계산한 unweighted GPA. 그래서 그 다들 뭐 IB 학교도 있을 테고, 그 다음에 뭐 한국 고등학교 다니는 사람도 있을 테고, 그 다음에 미국 학교 다니는 사람도 있을 텐데, 그리고 학점도 4.0, 5.0, 뭐 7.0, 뭐 어디든 뭐 9.0 아니면 100분율로 나오는 데가 있어요. 근데 그런 걱정할 필요는 없고요. 그 커먼앱에 보면은 그 학점 기재하는 부분에 그렇게 다 나와 있어요. 4.0, 5.0, 만점이 몇이냐? 4.0, 5.0, 6.0, 7.0, 8.0, 9.0, 10.0, 100분율. 이게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자의적으로 계산하면 안 되고요. 또 원서상에서도 본인이 웨이티드로 할지, un웨이티드로 할지 이 선택권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원서를 쓸 때. 우리 학생이, 여기 학생 맞죠? 오케이, 학생한테 질문할게요. 학생은 그러면 뭐가 좋을까요? 웨이티드를 쓸까요? unweighted를 쓸까요? 웨이티드. 좋습니다. 웨이티드가 좋을 때도 있고요. 공부를 잘하나 봐요. 그 웨이티드를 쓰려면은. 웨이티드하고 unweighted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먼저 GPA 같은 경우에는 그 아까도 말했듯이 기본적으로 4.0 환산이 원칙이에요. 그 다음에 근데 IB 같은 경우에는 이제 7.0으로 나오겠죠. 그 다음에 어떤 학교는 100분율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디가 더 유리한 건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의적으로 내가 7.0인데 4.0으로 바꾸지 마세요. 그 인터넷을 보면은 이걸 환산하는 데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환산은 절대 할 필요 없고요. 근데 우리가 한번 봅시다. unweighted하고 weighted의 차이점. 왜 weighted라고 했어요? 점수가 더 높게 나오니까. 그렇죠. 이제 weighted라는 거는 이제 가산점이 주어지는 거거든요. 일반적으로 이제 학교에서 수업을 듣다 보면은 이제 레귤러 수업이 있고, 어너스 수업이 있고, AP 수업이 있고, 그 다음에 대학교 수업이 있을 거예요. 레귤러는 그냥 4.0 만점이에요. 근데 이제 어너스가 들어가거나, AP가 들어가거나, 대학교가 들어갔을 때는 거기서 이제 가산점이 붙여지거든요. 그래서 웨이티드를 했다는 건 뭐냐면은 이제 그 코스의 난이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학생이 unweighted로 했다면은 그 평가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 학생이 난이도 있는 수업을 많이 안 들었구나 이런 인상을 주고요. 또 웨이티드로 했을 경우에는 이 학생이 가산점이 많이 주어지는, 즉 난이도가 있는 수업을 들었구나.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두 가지가 있는데 후자부터 할게요. 먼저 총 내가 만약 3.9다. 근데 그거 자체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한국에 있는 몇몇 그 국제고등학교에서는 거의 한 학년에 한 60%가 3.9를 받아요. 그래서 3.9 받았다고 해가지고 절대 공부 잘하는 게 아니에요. 첫 번째 알아야 되는 거는 이제 그 학교 내에서 내가 3.9가 몇 등을 하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우리 학교에는 내가 B를 받았다. 그런데 그 반에서 내가 1등을 했다. 그 B학점이랑 어떻게 보면은 70%가 A를 받는 수업. 그걸 비교했을 때 B학점이 더 나은 거죠. 그래서 보면은, 그래서 대학교 측에서는 평가를 해요. Physics AP를 듣는 학생과 여기서 A를 받았어요. 근데 Physics C에서 B를 받았어요. 누가 더 공부 잘하는 아이죠? Physics C 하는 애죠. 왜냐면 Physics AP는 일반적인 그냥 물리예요. Physics에, 그 AP Physics 해가지고, 내가 물리를 진짜 잘한다고 하는 거는 지금 착각이고요. Physics C 정도는 해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또 Calculus AB하고 BC가 있잖아요. AB보다 BC가 더 어려워요. 근데 어떤 아이들은 내가 학점 관리를 위해서 AB를 들어야 되겠다. 오케이, 좋은 선택, 좋은 선택은 아니지만 그래도 AB에서 A 받는 것보다는
BC에서 B 받는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1차적으로 웨이티드는 뭘 보냐면 난이도를 보고요. 그 다음에 대학교들도 보면은 여기 나와있듯이 Colleges pay greater attention to coursework rather than GPA. GPA보다는 GPA도 중요해요. 근데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아이가 어떤 수업을 들었는지. 그래서 항상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는 수업의 난이도. 저도 여러 번 얘기하고 여러 번 욕을 먹는 부분이 하나 뭐냐면은 누구나 IQ가 세 자리면은 그 고등학교에서 4.0 다 받을 수 있어요. 그냥 난이도 쉬운 수업만 골라서 들으면 돼요. 근데 그런 아이는 대학교에서 필요 없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웨이티드가 좋냐 안 웨이티드가 좋냐, 절대적으로 웨이티드가 좋아요. 이유는 뭐냐면은 이 학생의 난이도를 보는 거고, 그 다음에 대학교 측에서도 학생의 토탈 GPA보다는 이 학생이 어떠한 그 수업을 들었는지 그 난이도가 더 중요하게 평가된다고 모든 대학교에서 명시하고 있어요. 아래서 한번 볼게요. 그 근거들이요. 제가 3개 학교를 했는데, 먼저 하버드에서는 Have you been stretching yourself? 이거는 얘네들의 평가 기준에서 academic이라는 란이 따로 있어요. 거기서 물어보는 질문이 가장 난이도 있는 수업을 들었습니까? 예요. 그래서 우리 학생, 또 학생이 또 있나요? 학생? 네, 학생. 오케이. 그 학교에서 이런 애들이 있겠죠. 그 수업 AP가 10개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한국 학생들은 AP를 이렇게 듣겠죠. AP Physics, AP Chem, 그 다음에 AP Cal, 그 다음에 AP Psychology, AP Econ. 어떻게 보면은 가장 쉬운 과목들이에요. 내가 이렇게 AP를 5개 들었다고 해가지고 나는 공부 잘하는 아이다. 절대 아니에요. AP가 10개가 있잖아요. 그럼 10개 다 들어야죠. 이제 안 듣는 과목들. AP English Lit, English Lang, 그 다음에 AP Second Language, 그 다음에 AP World History는 많이 들어요. US History도 듣는데 둘 다 듣진 않아요. 그 다음에 Government 이렇게도 안 듣고. 그래서 우리가 weighted, unweighted를 봤을 때는 항상 이러한 수업의 난이도 측면에서 그 다양성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 내가 지금 학교에서 AP를 7개 들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AP 수학, Physics, Chemistry, Econ, Psychology 이쪽 위주로 들었으면은 그 평가 기준에서 중하 정도 될 것 같아요. 내가 그걸 들었다고 해가지고 AP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걸 들었다고 해서 공부 잘하는 거 절대 아니에요. 그냥 그거는 너무나 쉬운 과목들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나는 하버드 가겠다. 그거 들었을 때는 Have you been stretching yourself? No예요. 코넬도 마찬가지예요. We are most focused on the rigor of your curriculum. 여기 나왔잖아요. GPA보다는 난이도에 집중하고 있다고. 그래서 스탠포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게 작년부터 또 커먼앱이 바뀌었어요. 과거에는 이제 단순히 본인이 수강하는 수업만 12학년 때 예상되는 수업만 기재하게 돼 있는데, 이제 커먼앱도 맨 마지막 부분에는 9학년, 10학년, 11학년, 12학년 때 어떤 수업을 들었고 그 옆에 칸이 하나 또 있어요. 뭐냐면 이게 레귤러인지, 언어인지, 그 다음에 AP인지, 그 다음에 대학교 수업인지. 그 부분이 가면 갈수록 강조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정리하자면은 중요한 건 웨이티드 점수고요. 웨이티드가 왜 중요하냐면 대학교 측에서도 단순히 학생의 GPA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GPA 난이도, 그리고 여기서 rigor라는 단어가 그 난이도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어려운 수업을 들었는지. 그러면 이제 한 3가지 시나리오를 볼게요. A 시나리오. 우리 학교는 AP가 20개 제공된다. 그럼 20개 들어야 돼요. 네, 20개 들어야 돼요. 몇 개가 좋냐 안 좋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20개가 제공됐으면은 20개 들어야죠. 왜냐면은 AP를 들을 수 있다라는 거는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만 선택권을 주는 거잖아요. 두 번째, 근데 이제 반대로 갈게요. 우리 학교는 AP가 없다. 이랬을 때는 어떻게 할까요? 행운아예요. 안 들어도 돼요. 네. 솔직히 많은 사람들이 수업 외적으로 AP 공부를 하는데 그 부분은 그렇게 큰 도움은 되는 것 같진 않아요. 이유는 뭐냐면 AP를 별도로 공부할 때 학교에서 제공하는 수업이 아닐 때는 개인적 비용이 좀 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그런데 모든 학교에서 AP를 제공하고, 그런데 이제 중간 단계는 뭐냐면은 아이는 되게 열심히 하고 싶어요. 근데 학교에서 우리 학생 너는 10학년 때 하나 듣고 12학년 때 2개 듣고 11학년 때 2개 듣고 12학년 때 3개만 들으세요. 그러면은 정신 나간 아이가 아니죠. 오케이. 되게 열정적인 아이는 가서 싸워요. 쌤, 저 10학년 때 3개 들을래요. 그럼 학교에서 안 된다 그래요. 그럼 또 엄마 데리고 가요. 내가 학비를 냈는데 내가 듣겠다. 우리 아이 공부 잘한다. 막 따져요. 절대 따지지 마세요.
그 따져갖고 얻는 것도 없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가면 제가 오늘도 얘기하겠지만 그렇게 따진 아이 치고 카운트 리포트가 잘 나온 경우를 못 봤어요. 이 아이는 뭐가 그렇게 잘났길래 근데 이런 아이의 특징이 뭐냐면은 다 1등도 못하는 애들이에요. 1등도 못하면서 그냥 가서 AP 더 듣겠대요. 어떤 신분인지 모르겠습니다. 절대 그렇게 따지지 마세요. 학교 제도가 있다면은 그 학교 안에서도 계획이 있는 거고 그 학교 안에서도 그런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카운슬러가 알아서 설명을 해줘요. 우리 학교 제도는 10학년 때 하나, 11학년 때 2개, 12학년 때 3개 이렇게 돼 있는데 혼자서 막 7개 듣고 있다. 그럼 얘는 좀 뭔가 정신 나간 애죠. Anyway, 그 제가 간혹가다 좀 말을 막 던지는 이유는 딴 건 없고요. 그냥 제가 너무 안타까워서 그래요. 정말 너무 안타까워요. 정말 애들이 잘 갈 수 있는데 너무 대학교를 못 가는 것 같고 근데 못 가는 이유가 이런 쓸데없는 욕심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질문, 이게 제일 많이 나왔던 질문인 것 같아요. 웨이티드가 중요하냐, 언웨이티드가 중요하냐. 근데 결론은 웨이티드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일단 그럼 요 학점과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설명회 자체가 그 좀 대화도 제가 권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학점과 관련해서 질문 있으신 분 있나요? 항상 보면은 누구가 한 명 질문하면은 이제 연달아서 한 5분이 질문하시더라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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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아이는 10학년인데 네네, 지금 이제 10학년 올라가는데 AP를 4개나 카운셀러가 주게해요. 네네, P2를 뺐어요. 네네. 그런 경우에 저는 그 너무 공부만 하는 그런 너드 같은 너도 좋죠. 너도 나중에 뭐 MIT 가면 되겠네요. 아니면은 뭐 시카고 가면 되겠네요. 너도 좋아하잖아요. 그 대학교. 네. 그런 그 잘못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P2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니요. 그 되게 좋은 질문인데 이제 P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수업에 잡힐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운동이란 거는 수업도 있고 그다음에 수업 외적으로 학교 바시티나 주니어 바시티가 있잖아요. 그래서 P를 안 듣는다고 이제 문제라는 건 뭐냐면 P도 안 듣고 수업 끝나고 운동도 안 하면 문제가 돼요. 근데 P는 안 듣는데 수업 끝나고 운동하는 건 상관없습니다. 그 수업 끝나고 운동하는 거 어떻게 증명할 증명은 이력서에 쓰면 되는 거고요. 어차피 여기 또 좋은 포인트인데 미국 원서 넣을 때는 증명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어요. 네네. 그래가지고 뭐 이제 10학년 올라가면은 뭐 이제 주니어 바시티 같은 거 몇 개 하겠죠. 그러면 그거 자체로만 충분하고요. 그리고 나중에 그 추천서 면에서도 메인 추천서가 아니라 어디셔널 추천서에서 이 선생님들이 잘했으면 평가를 해주겠죠.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자면은 그 수업 선택에 있어서 P가 지금 빠져 있다. 그건 별 문제 안 되고요. 왜냐면은 이제 수업 외적으로 유도하면 되는데 이제 우려되는 건 뭐냐면은 오늘도 얘기하겠지만 10학년 때 이제 4개를 들으면은 11학년 때 5개를 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12학년 때는 전 과목이 AP가 될 거예요. 그러면은 잘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저희는 원하지 않는데 네네. 카운셀러가 그렇게 해서 시간표를 같이 아, 그래요? 오케이. 네네네. 하는 게 나은지 아니면 그거 하는 게 그냥 그럴 때는 뭐냐면요. 카운슬러 선생님한테 그 10학년 과목 좋다. 나 할 수 있겠다. 그런데 11학년 때는 그럼 어떻게 되나요? 12학년은 어떻게 됩니까? 한번 여쭤보세요. 근데 10학년 때 4개, 뭐 11학년 때 3개, 야, 그리고 12학년 때는 아무것도 없다? 이러면은, 그러면 저 올해는 2개만 듣겠습니다. 이렇게 빼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난이도라는 거는 계속 증가를 해야 되거든요. 딱 한 학년에서만 난이도가 높은 게 아니라 9학년보다는 10학년이 어렵고 10학년보다는 11학년이 어렵고 11학년보다는 12학년이 어렵고 이런 식으로 돼야 되거든요. 네. 저희는 IBD를 하는데요. 근데 그거를 하기 때문에 AP를 들을 수가 없어요. 네네. 그러면은 이제 원장님 생각에는 그거를 굳이 온라인이나 그러니까 서머 브레이크에 메이크업을 하기 위해서 뭐 할 필요가 없다. 네, 뭐 IB는 조금 다르죠. 이제 IB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 첫 번째는 이제 AP를 들으는지 말아야 되는지,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하이어 레벨과 스탠드 레벨은 뭘로 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은 IB expected score가 어떤 반영을 하는지. 이제 거꾸로 간다면은 IB expected score는 미국 대학교에서는 반영이 안 돼요. 왜냐면은 어차피 IB 실제 점수는 합격한 다음에 점수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expected 점수는 영국 대학교에서 이제 조건부. 그러니까 A 레벨에서 시작해가지고 이제 국제적으로 IB로 파생된 건데, 그래서 IB 점수보다는 GP가 중요하다는 거.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스탠더드와 하이어 레벨을 이제 구분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그냥 3, 3인 줄 알아요. 근데 몇몇 영재 고등학교, IB 학교 같은 경우에는 5, 1도 해요. 하이어가 5개고 스탠더드가 하나고. 그러니까 디플로마를 받기 위해서는 그냥 3, 3이 미니멈 리퀘어먼트고요. 근데 많은 학교에서는 하이어를 5개, 스탠더드를 하나 하는 애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근데 여기서 이제 하이어와 스탠드 선택함에 있어서 하이어 레벨 자체는 이제 미국 대학교에서 이제 코 과목을 들으라고 하잖아요. 이제 영어, 수학, 과학, 사회과학, 제2외국어. 근데 IB 같은 경우는 그게 좀 힘들어요. 근데 이제 하이어 서브젝트는 본인의 전공 혹은 이런 코어 서브젝트 위주로 하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은 뭐냐면 이제 IB를 하는 아이들은 AP가 필요하냐 안 하냐. 원론적으로는 필요 없는데요. 근데 이제 한국 학생들의 가장 큰 적은 한국 학생이죠. 왜냐면 한국 부모님들이 너무나 열의가 많으셔가지고 IB 해도 AP 해야 된다. 그래서 많은 아이들이 IB를 함과하면서 AP를 제출을 해요. 근데 이건 저는 그렇게 나쁘다 보는 게 아니라 아닌 게 뭐냐면은 미국 대학교에서는 끝까지 이런 기본 과목이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기초 과목들이. 그리고 전공의 적합성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IB 선택을 했을 때 이러한 기본 과목이 하여로 안 잡힐 경우, 그 다음에 내 전공이 적절하게 반영이 안 됐을 경우에는 AP를 보충하는 게 맞죠. 그랬을 때는 이제 방학을 쓰거나 아니면은 뭐 이제 주로 3월 달쯤에 많이 공부를 하는데 그때 AP 시험 공부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단 했을 때 나는 경제를 할 것도 아닌데 이컨 하거나 나는 심리를 할 것도 아닌데 사이콜로지를 하거나 이건 하지 마세요. 그건 돈 낭비고 시간 낭비예요. 본인의 전공에 맞는 거, 그 다음에 가장 기초적인 과목들 위주로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네, 그러면 요건 됐으면은 두 번째 질문 가겠습니다. 이것도 해당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외국인, 영주권자, 미국인. 우리 학생은 어디에 속해요? 미국? 그러면은 미국인. 양키. 오케이. 아니에요. 그냥 누가 한번 그러더라고요. 여기는 학생은 어떻게 돼요? 외국인, 한국인. 그러면 여기서 질문 하나 던질게요. 누가 더 유리해요? 대학교 갈 때? 한 명은 이제 성적도 몰라요, 저희는요. 근데 한 명은 한국 사람이고, 한 명은 미국 사람이에요. 그리고 둘 다 미국 대학을 지원했을 때 누가 더 유리한가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이 훨씬 더 유리해요. 네, 진짜 유리해요. 일단 표면적으로는요. 표면적으로는. 근데 혹시 여기 있는 사람 있어요? 영주권자. 영주권자는 어느 분류로 보면 될까요? 인터내셔널의 쪽인지 시민권자 쪽인지. 한번 여기 질문할게요. 어느 쪽이에요? 인터내셔널 있는 사람. 오케이, 한번 봅시다. 근데 답은 뭐냐면요. 그냥 원서를 보면은 나와 있어요. 그냥 US Permanent Resident라고요. 따로 돼 있어요, 구분이. 그러니까 왜냐면 시민을 선택할 때 미국인이냐, 이중국적자냐, 그린카드 홀더냐, 아니면은 난민이냐. 난민 신청 한국도 많이 하죠. 특히 남자아이들이 군대 안 가려고 많이 도망가는 것 같은데 다시 잡아와야 돼요, 걔네들. 우리는 난민 할 필요 없죠. 그 다음에 기타. 그래서 이렇게 구분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원서를 쓰실 때 내가 영주권자인데 그럼 국적을 어디 하지? 그거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여기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봅시다. 이 시민권인자와 비시민권인자 했을 때 가장 큰 차이는 두 개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이제 경제적인 거. 그러니까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정 학교 같은 경우에는 파이낸셜 에이드를 안 준다고 돼 있고, 그 다음에 또 더 이제 불행인 건 뭐냐면은 외국인이 파이낸셜 에이드를 신청하면은 솔직히 합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미국 대학교들도 이제 국제 학생들이 거의 봉이잖아요. 돈을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월등하지 않는 이상 파이낸셜 에이드는 그렇게 안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큰 차이, 여기는 돈이 좀 많아야 되겠네요. 여기는 돈이 없어도 파이낸셜 에이드 신청하세요. 여기는 그런 차이가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미국 시민권자에 대한 좀 문제인데, 국제학생들은 어차피 국제학생들 풀에서 경쟁을 하면 돼요. 그리고 한국 TO는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미국 시민권자의 문제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미국 대학교에서 가장 싫어하는 이제 인종이 뭐냐면은 에이전 아메리칸이에요. 왜냐면 에이전 아메리칸의 특징이 뭐죠? 그냥 지극히 개인주의적이고 잘난 척하고 잘나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공부 잘하는 척을 해요. 다 필요 없어요. 그런 거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제 비시민권자가 나요. 왜냐면 시민권자 같은 경우에는 공부 잘한다고 해서 붙는 것 같진 않아요. 오히려 더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대학교를 준비할 때 그러한 이제 편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왜냐면 에이전 같은 경우에는 얘들이 공부만 하고 그 다음에 타이틀 와가지고 리더는 되게 많아요. 리더십도 많고 리더십 타이틀 많고 그 다음에 혼자서 뭘 되게 많이 만들어요. 클럽들을. 그리고 되게 점수에 예민하고 그 다음에 에세이도 자기가 뭐 되게 잘난 척 써요.
근데 이런 아이들은 미국 학교들이 별로 안 좋아해요. 오히려 에이전 아메리칸이면은 이제 에이전 아메리칸 안 갖고 있는 것들 보면은 이제 봉사해요? 많이 해요? 되게 많이 해요? 일주일에 한 20시간 하나요? 그 정도 해야지 조금 하는 거예요. 예, 되게 많이 하는 건 뭐냐면 이제 우리가 기준을 했을 때 이 자신감 좋아요. 그러니까 자신감 갖고 준비하세요. 근데 봉사 좋은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제 에이전 아메리칸이나 이제 국제 학생들의 가장 문제되는 부분이 학점이나 성적이나 이런 건 별 문제 안 되는 것 같아요. 워낙 이걸로 많이 집중하니까. 근데 가장 큰 차이가 나는 거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봉사고 하나는 이제 인턴십이라고 보다는 이제 직업 경력, 그러니까 아르바이트. 그러니까 미국에서 고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다 아르바이트를 해요. 네, 저희도 작년에 저희랑 뭐 스탠포드 가는 아이도 그 고등학교 11학년 때부터 쭉 일주일에 2번씩 스타벅스에서 일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독립심이에요. 그래서 그게 제일 부족해요. 일하세요. 여기 뭐 국적자면은 일해요. 여기도 방학 때마다 좀 여기 앞에 편의점 같은 데서도 뽑으니까요, 일해요. 우리 아이 어떻게 편의점에서 일 시켜요. 그 나이 때 일하는 거예요. 아이가 뭐 쓰레기 청소, 우리 아이 너무 곱게 자랐어요. 그러면은 그냥 집에서 키우세요. 네, 그냥 대학교에서는 그런 거 안 봐요. 대학교에서 제일 부족한 거 뭐냐면 아이의 독립심. 너무 이제 부모님들도 문제지만 아이들도 너무나 약해요. 그리고 미국 대학교에서는 그런 부분을 보는 것 같아요. 아이가 독립적으로 뭘 했는지. 저 독립적으로 맨날 1년에 3번씩 미국에서 한국 왔다가 비행기 타요. 그건 독립적인 게 아니라 돈이 많다는 거고요. 그런 거 말고요. 그런 부분에서 가장 큰 차이가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봉사예요. 그러니까 봉사도 되게 큰 차이가 있는데 아이들은 한국 오면은 되게 큰 단체에서 뭐 S병원 S병원이 2개 있구나. 삼성도 세브란스도 있으니까 이렇게 S병원 2에서도 막 가가지고 막 일하고 어디 뭐 그 외국인 근로자 센터 가가지고 통역하고 네 제가 보기에는 그런 봉사도 좋지만요. 그냥 요 동네 다니면서 쓰레기를 줍든지 아니면은 뭐 노인정에 가서 목욕을 시켜드리든지 이런 걸 그냥 하세요. 그냥 육체적으로 할 수 있는 걸 하세요. 아직 고등학생들은 사회 위계 질서에서 아직 이 바닥에 있는 애들이거든요. 아무 직위도 없고 독립성이 없는 애들이잖아요. 그러면은 가서 그런 일이라도 해야죠. 그런데 그런 거 안 하고. 두 번째 이제 시간적인 측면. 봉사는 그냥 방학 때 일주일에 2-3시간 하는 거는 그냥 과시이기 때문에요. 그 에이전 아메리칸 그런 스테레오타입 벗어나기 위해서 그다음에 국제 학생들에서 그 풀에서 좀 성공하기 위해서 봉사는 기본적으로 일주일에 한 10시간, 20시간 사이는 해줘야 돼요. 네. 그 정도 하는 애들이 좋은 대학교 가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우리 애 나 하버드 보내고 싶다. 그런데 얘 봉사가 작년에 뭐 했더라? 여름에 한 일주일 갔다 왔네. 그러면은 원서 내지 마세요. 어차피 안 돼요. 그러니까 봉사 같은 개념이 너무나 그러니까 제가 이게 비관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봉사는 너무나 중요해요. 그리고 시간적으로도 주당 10시간 미만은 별 의미가 없어요.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일로 오면은 이제 시티즌십은 어차피 원서상 구분돼 있고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되는 건 뭐냐면은 영주권은 여기로 오지만 경제적인 특권은 이쪽에 돼 있고, 근데 외국인이랑 이제 미국인. 근데 미국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리안, 에이전 아메리칸 그 편견이 너무나 강해요. 모든 대학교에서 매일 강조해요. 에이전 애들 너무 왜냐면 그 소송도 많이 걸리잖아요. 에이전들 왜 이리 안 뽑냐. 근데 대학교에서 말하는 게 뭐냐면 이유는 맨날 똑같아요. 처음에 미국 애들 있잖아요. 걔네들은 다 좋은데 하지만 해가지고 자기네는 이제 홀리스틱 리뷰를 보는데 아카데믹한 것뿐만이 아니라 사회적인 거, 특히 봉사 시간이 너무 많이 부족하고 독립심이 없다. 요 문구예요. 모든 대학교가. 그래서 그 문구를 좀 제대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뭐 질문 있으신가요? 네. 뭐 쓰레기 줍는다고 예를 하나 드셨잖아요. 근데 그런 거 사실 봉사를 해도 증거가 되지가 없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런 거는 어떻게 제가 봉사했다고 그냥 써도 돼요? 좋은 질문입니다. 이제 쓰레기 줍는 거를 이제 이게 뭐냐면요. 아무도 안 보는데 내가 이걸 했다고 써도 되냐. 이제 거짓말을 해도 되는 여지가 솔직히 있어요. 왜냐면은 미국 대학교 같은 경우는 증빙서류를 제출을 안 해요. 근데 요거는 이렇게 제가 제출할게요. 저도 이제 콜롬비아 있을 때 제일 황당했던 게 뭐냐면은 얘네들이 직접 학교를 가보면 느껴요. 이 언어 코드가 얼마나 중요한지. 시험도 무감독 시험이에요, 전체가. 그리고 동일한 시험을 주는데
월, 화, 수, 목, 금 중에 아무 데나 와도 돼요. 월요일날 갔던 시험 보내랑 화요일날 가서 시험 보내랑 수요일날 가서 시험 보내랑 시험지는 똑같아요. 근데 아무도 서로 얘기를 안 해요. 이와 같이 이 언어 코드가 너무나 강하게 박힌 상위 대학교는 그게 너무나 강해요. 그래서 이제 대학교 입시 때도 솔직히 말해서 이 부분을 부풀려서 쓰는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이게 나중에 걸렸을 경우, 근데 일단 대학교들도 원서들은 거의 100개 아니면 200개 중에 하나는 그 면밀히 검토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나중에 걸렸을 경우 입학 취소가 졸업 후에도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원 질문으로 들어가자면은 두 가지로 대답할게요. 첫 번째, 증빙서류를 내지 제출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나 혼자 판단하고 쓰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많이 혼돈되겠죠. 내가 이게 부족하니까 1시간을 4시간으로 바꾸면 조금 너무 불린 것 같으니까 한 2시간으로 바꾸자. Up to you. 자신을 속이는 것밖에 안 돼요. 근데 이게 이제 두 번째로 연결된다면은 그렇게 속이는 애들은 어차피 제가 봤을 때 합격 못 해요. 왜냐면은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이제 우리가 추천서나 이런 내용이 다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추천서의 기능은 뭐냐면은 이런 증빙이 안 되는 내용에 대해서 제3자가 표현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카데믹 추천서도 있지만 기타 추천서가 있거든요. 어디션 추천서. 그래서 우리가 추천서 나중에도 얘기했지만 추천서를 의뢰할 때 선생님한테 이러한 부분을 명시해야 돼요. 선생님 제가 원서에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런 활동을 했다고 했는데 선생님과 관계 외에도 이런 것도 좀 언급 좀 해달라고. 거기서 증빙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솔직함이에요. 근데 나는 에이 모르겠다. 난 좋은 대학교 가야지. 에이 다 필요 없어. 그래가지고 1시간을 4시간으로 바꾼다. 알아서 선택하세요. 뭐 어차피 뭐 저희 뉴스 보면은 뭐 문제도 불법 유출해가지고 막 1,000만 원 주고 사서 풀고 가잖아. 몇몇 아이들은요. 근데 그런 애들이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제가 보기에는 못해요. 그런 애들은 가도 문제예요. 어차피 가서 퇴학당할 거고. 예. 그런 애들은 이제 솔직히 학점이 안 좋아가지고 퇴학당하는 거는 거의 힘들어요. 근데 이러한 컨닝하는 거, 이러한 dishonesty는 그냥 바로 퇴학이에요. 그러니까 매년 보면은 저희가 그 유명한 사건 있잖아요. 2011년도인가? 듀크 MBA에서 그 한국인 학생 17명인가 동시 퇴학. 뭐냐면은 그 과제를 줬는데 그 MBA 아저씨들이 그 뭐 아저씨들이겠죠. 그때 그 MBA 간 사람들면은 같이 컨닝해가지고 과제를 냈어요. 그러니까 미국 대학교는 그런 어네스티를 너무 중요시 보기 때문에 그러한 유혹은 있을 거예요. 어차피 서류를 안 내니까. 그런데 전 되게 불쌍해요. 그렇게 거짓말하고 내는 애가. 그냥 저는 여기서 그냥 끝낼게요. 예. 그거는 본인의 선택이고 그러한 유혹은 있다고 하지만 그런 유혹을 빠지는 거 자체가 되게 애가 너무 불쌍한 것 같아요. 그런 애들은 가도 문제고 가면 안 되고요. 그리고 결국은 못 갈 거예요. 네. 또 질문 있나요? 우리 비관적으로만 얘기하지? 좀 긍정적인 얘기도 하겠습니다.